10년 전 군 제대 후 2달 만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전신불구가 됐던 왕태윤 씨. 8년 동안 침대를 떠날 수 없었던 왕 씨는 어머니 등 주변 사람의 도움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현재 컴퓨터 강사를 하고 있는 왕 씨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운동과 미인가 장애시설 방문 등 특히 장애인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아픔을 널리 알리는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장애의 아픔 속에서도 도전 정신과 무한한 호기심이 넘쳐나는 왕태윤 씨.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 34 전신불수 젊은이의 간절한 꿈이자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프리 뉴스의 윤방부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전신불구가 된 한 젊은이의 인생 모습을 보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 아닙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사회를 저주하기 쉬운데 왕태윤 씨의 경우 극한 상황을 발판으로 해서 오기와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고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처럼 장애가 없는 상당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왕 씨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면서도 왕 씨와 같은 열성 없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윤방부의 피프리 뉴스 오늘은 전신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동료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왕태윤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데서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시는데 아주 힘들었죠? 힘든 거는요. 어머님이 차를 태워주시고 네. 자원봉사자 2명이 도와줘서 어려움없이 왔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남가자동이요. 남가자동. 예. 그럼 차를 바꿔 타고 차로 직접 오셨군요. 예. 이게 한 번 이동하는데 아주 힘드시죠? 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대중교통을 장애인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버스나 지하철을 장애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번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어머님이 또 오시고 또 자원봉에 또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예. 그럼 외출은 자주 하세요? 예, 저는 외출은 자주 해요. 네. 뭐 일주일에 며칠이나 외출하세요? 저번 주에는 7일 다 나갔어요. 일 다 나갔어요? 예. 주로 일하시는 게 많으니까. 예. 네. 가실 때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는군요. 아니요. 후배들이 차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네. 자원봉사자들이랑 택시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후배들은 뭐 저? 학교 후배들이세요? 아니요. 저 강의를 나갈 때 만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네. 누가 꼭 휠체어를 밀어줘야 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다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도와줘요. 한번 어디 나가실 때마다 아이고 걔 좀 어떻게 대중교통이 좀 나 편하게 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겠네요. 예. 그렇죠? 예. 좀 실례되고 죄송해요, 왕태윤 씨. 그 남의 아픈 상처를 만지는 것 미안한데 예. 먼저 다 극복하셨으니까 그 군대 생활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교통사고를 입으셔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전신불구가 되셨나요? 예, 그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대하고 네, 2달 만에 네,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네, 돌아오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네. 예. 그 차를 몰고 다니시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택시 잡다가 치였어요. 택시 잡다가 예. 여자친구 데려다 드리고 예. 그게 어디였어요 길거리가? 이태원이요. 이태원. 예. 그래 어떻게 되셨어요? 여자분이요? 아니 차를 치우고 나서 한 20일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차를 치실 때 기억이 없으셨구만. 그 사고가 나실 때 말이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고 당시로 전후 해가지고 10일 내지 20일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기억을 안 나요. 길거리에 서 있을 때 뭐 예. 차가 와서 받았어요? 아니면 예. 차가? 예. 택시를 잡으려면 네. 저기 인도에서 네. 한 3, 4일에서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차도로. 네. 그러다가 치여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게 아주 밤이었습니까? 새벽 2시인가 3시로 알고 있어요. 새벽 2시 여자친구 모시다 드리고 예. 네, 그 택시를 잡고 뭐 더블 뭐 이러면서 택시 잡으신다 그러셨구만. 차가 안 와서 네. 저 차도 중앙선까지 갔다가 치였어요. 중앙선에 가셨다가.
그쯤까지 갔나 봐요. 아마. 네, 잘 기억이 안. 그래 병원에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병원으로 119가 옮긴 게 아니라 순찰차가 옮겨가지고 아마 네. 목이 더 많이 부러졌나 봐요 그때. 아 순찰자 본인은 의식이 없고 예, 순찰. 네. 지금 저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어머니께서 지금 저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 진짜 머리 많았다. 근데 아까 그런 사고가 나신 다음에 그 1992년이죠. 예, 예. 그래서 8년 동안 되게 좀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휠체어도 못 탔고요. 네. 침대를 10도도 못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 좀 설명하고 또 좀 얘기 좀 나눌까?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세요? 할게요. 이거는 저희가 장애 아동 시설을 방문할 때 네. 그 전에 사갈 물품들을 사러 가요. 네. 저희 집 앞에 모래내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주로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그 전에 멋있는 군인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왕태우 씨의 그 군대 쓸 모습이었어요? 예, 조교였어요. 네. 뭐 지금은 그 전에 처음 다쳤을 때에는 사실은 생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에 박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7일을 못 넘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니 사흘을 못 넘긴다고 맨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당황이 아니라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사흘 지나니까 일주일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죠. 죽음 뭐 이런 거랑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거에 막 부딪혀서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세월이 약이라고 지금은 많이 극복을 하고.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사실 92년도에 교통사고 나고 그다음에 8년 동안 집에만 계시다가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 아니에요? 누가 봐도 건강 활동적이신데 예. 그 죄송하네요. 무슨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그 계기가 좀 있었겠죠. 어떻게 했냐? 재활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재활은요. 예. 근데 집에서 8년 동안 컴퓨터만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하루 잘은 못 사는데 웬만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활원에 저와 비슷한 환자들이나 네. 저는 팔을 못 쓰는데 팔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놀란 게 뭐였냐면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네.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뭐 정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맨 처음에 이메일 가르쳐드리고 그 웹서 인터넷에 들어가는 방법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배우면 모르는데 그런 걸 가르쳐 드리다가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네. 재활원 안에서 그러다가 그 군립재활원 측에서 다른 환자분들을 퇴원하고 나서도 가르쳐 드리는 게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립재활원에 컴퓨터 강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가르쳐 드리고 그러다가 새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컴퓨터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미리 군대 때 다 배워두셨던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89년에 갔잖아요. 네. 92년에 제대했거든요. 네. 그때 컴퓨터는 지금 거랑 매우 달라서 네. 그때 배웠어도 소용이 없었고 새로 배운 게 96년에 집에 오면서 처음 퇴원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혹시 특별한 그 계기가 있었어요? 어려우셨을 텐데 컴퓨터 한다는 게 그 몸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오니까 할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가지고 무작정을 시작한 게 됐고요. 처음에 6개월은 고스톱만 쳤어요, 그냥. 아, 누가 가르쳐 주는 분 없으셨어요? 특별히 컴퓨터를? 모르면 전화했어요, 그냥 아무한테. 알만한 사람한테. 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스스로 배우셨군요. 예. 네. 저 그림이 지금 저 나오는데 예. 저분들은 누구세요? 저분은 과천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의 나갔을 때 네. 제가 휠체어를 못 밀잖아요. 네. 그래서 꼭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네. 지금 대학생인데 한 명은 고위공무원이고 한 분은 대학생이세요. 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인데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네. 특히
장애 아동들을 도우러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네. 그때마다 같이 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컴퓨터가 나오는데, 예. 저 입으로 물고 지금 왕태우 씨가 컴퓨터 하시는 거군요. 예. 네. 저렇게 숙달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하시는데? 많이 걸렸어요. 완전히 숙달하는데 1년 걸렸나 봐요. 완전히 숙달하시는데. 예. 특별히 누가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 물고서 본인이 직접 연습하셨군요. 팔을 못 쓰니까 네. 정말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또.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요. 남들이 하는 거요. 예. 그래서 또 언젠가 한번 컴퓨터 어떤 벤처 회사에 좀 뭐 취직이 되셔가지고 서핑을 하신 적이 있다는데 침대에 누워서. 사촌 동생이 네.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네. 인터넷 벤처 기업을 만들게 됐는데요. 네. 그때 혼자 시작하면서 네. 와서 보니까 형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저건 지금 말씀 주신 건 뭡니까? 저거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라고 네. 장애인들이 우리나라 현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장애인들도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얘기고요. 예. 그럼 지금 계속해서 컴퓨터를 배우셔가지고 예. 숙달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예. 네. 저 컴퓨터 중에서 이제 뭐든지 다 자신 있으세요? 다 해요. 다. 예. 저분들은 또 누구세요? 아유, 제가 이렇게 살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제가 난가자동에 살거든요. 네. 난가자동 난가자 이동 파출소 경찰관 분들인데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님이랑 단 둘이 살아요. 네. 제가 등치도 크고 워낙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 혼자서 저를 못 태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암담했는데 그런 걸 보시고 그 경찰관님 분들이 언제든지 부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휠체어에 타거나 뭐 아니면 뭐 병원에 갈 때 언제라고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씩 와가지고 휠체어 태워주시고 차에 태워주시고 그러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휠체어 탄 지가 1년 반 됐잖아요. 네네. 그 1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휠체어 탈 때부터 지금까지 예. 꾸준하게 그냥 아무 때나 왕태윤 씨가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시는군요. 새벽 5시나 밤 아이고. 12시 넘어서도요. 네. 그러면 남가정 파출소 순경들이시죠? 예, 예. 그분들이 다 교대교대로 저 도와주시겠네요. 그 시간대 그 배정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네네.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이. 예. 그럼 또 그분들이 와서 외출할 때 말고 집에서 또 다른 거 도와주고 그러신 거 있어요? 제가 손을 에피소드가 있는데 컴퓨터를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어떤 한 분이 CD 넣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손을 못 쓰니까 CD 넣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네.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걸 못 가르쳐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와가지고 뭐 프린터 고장났다 그러면 그것도 고쳐주시고 가구 밀대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일에서 되게 그러니까 많이 뭐 거동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예. 또 컴퓨터에 뭐 좀 집어넣으시는 거, 간단한 고치는 예. 거 이게 다 두 분들이 도와주시는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심하잖아요. 어떤 때는 네. 혼자 누워있을 때는 그럴 때는 놀러 오셔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하고 그래요. 그 술도 하세요, 왕태윤 씨 어떻게? 예, 매우 많이 해요. 그러면 뭐 저 대롱으로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누워있을 땐 대령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냥 먹어요. 그냥 예. 식사는 본인이 하실 수 있어요? 저 손을 완전히 못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식사도 식사는 어머님이 다 어머니 먹여주시고. 예. 그럼 그 다른 것도 다 먹여주셔야겠네.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아주 저분들처럼 형제처럼 지내면서 저기 한 분은 같이 지내죠. 유영재 밀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모든 건 이제 다 어느 정도 그 주위 사람 도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셨네요. 예. 한 1년 반 되셨다 그랬나요, 그런 지가? 한 6개월은 8년 만에 앉는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휠체어 타는 게 완전히 적응이 된 게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6개월. 예. 그 6개월쯤 이제 지났으니까 지금 다 되시고. 예. 네. 휠체어는 특별히 병원에서 맞추신 거겠죠? 저기 이효 씨 사인 저건 어떤 거 이효 씨 사인? 제가 네. 일단은 젊은 청년이 저기 듣고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 학교에도 나가고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젊은 경찰관으로서 뭐 배울 점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뭐 친구 같고 비번 날 비번 날 같은데 술도 저보다 잘 마신다. 사실 저는 한 2잔이면은 잘 못 마시는데 술을 좀 잘 마셔가지고 지금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5개월 했는데 그 5개월이 5년 되고 그러니까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사람들은 그 마음은 되게 많은데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지금 고작 5개월인데 앞으로 저도 계속 하고 싶죠. 그 마음은. 예. 그리고 그 시장 보고 그럴 때도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막 그 익명의 독지가 분들이 이렇게 형 보고서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뭐 보내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예,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 저 밭주서 순경님하고 김동준 씨 자원봉사 얘기를 좀 했죠. 예. 아주 그냥 형제처럼 지나신 거 참 보기 좋아요. 예. 네, 아주 정말 마음으로 돕는 것 같으신데 조금 전에 왜 이효 여사의 그 사인도 나 그건 뭡니까? 제가 작년 7월 달에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장애인 패션쇼를 한 적이 있어요. 장애인 패션쇼. 네. 연출하신 거예요? 뭘 디자인 모델이요. 모델 하셨어? 네, 네. 안 믿어지시죠? 아이 왜 잘생겨져야 돼 충분히. 아, 그때 제안을 했을 텐데요. 네,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모델을 뽑는다는 오디션이 났더라고요. 네, 네, 저 서울시청 서서문별관에서 네, 네, 되게 심심했거든요. 네, 갔어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붙었거든요. 아, 믿어지세요? 왜 믿어지죠? 네. 그래서 리허설 계속하고 7월 4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패션쇼를 했어요. 네, 2001년이죠, 그러니까? 예, 작년이요. 예. 네네. 끝나고 8월 20일에 이효 여사가 청와대로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패션쇼 참가자들을. 예. 네네. 그래서 그때 같이 점심을 먹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 뵙어요. 네. 아, 이건 남이 안 해보는 패션쇼 힘든데 다 좋은 경험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되게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평소에 예. 주로 활동하시는 게 좀 많으시죠? 예. 어떻게 하다 어떤 게 좀 있으세요?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그러니까 국립재단에서 컴퓨터 강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컴퓨터 강사라는 게 제가 정기 교육을 받아서 뭐 굉장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키신 이유가 저같이 휠체어 타는 사람들 중에서 저만큼 마비가 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그 휠체어 타는 사람들한테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쟤도 하는데 니랑 못하겠냐. 그래서 컴퓨터 강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정말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장애인 이동권 연대에서 서명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저상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요. 조상버스, 낮은. 예. 네네. 현재 우리나라 시내버스가 계단이 78cm거든요. 네. 굉장히 네. 노약자나 애들은 타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도입이나 그런 거에 정말 됐으면 좋겠어서 그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패션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모델로 활동하다가 거기 장애인 의상 연구소라고 있어요. 네. 거기 소장님께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가 아니라 어떤 면이냐면 연구소에 장애인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인을 대표해서 어떤 옷이 필요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데 제 작은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거기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저 장애 아동도 방문하고 예. 그런 거 아니세요? 가르치기도 하고?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데는요. 그 학교에 가서 장애 인식 체험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작년 3월 달부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장애는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휠체어도 태워주고 그러면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예,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어떤 장면이세요? 저희들이 장애 아동 그 수용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시장을 봐요. 네. 그리고 뭐 빵집이나 아니면 뭐 가전 제품집, 뭐 과일가게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 장면이네요.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빵집이요. 그럼 매달 하세요? 매주일 하세요? 원래는 맨 처음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한 달에 2번 해요. 저 적은 돈이 안 들을 텐데 어디 왕태희 씨 어떻게 저 자원 조달을 하세요? 지원 조달은 이메일을 보내요. 이메일을. 예, 이메일을 한 8,000통 보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에게나 보내시는 거예요. 네. 예, 돈 좀 내라고. 네. 그러면은 제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시장을 보고 다니면, 그러니까 뒤에서 저 자몽테라가 저를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되게 안 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시장 보고 오면은 저희 집으로 막 쌀이 한 가문씩 와요. 무기명으로. 네. 그리고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1월 달에 3번을 가게 됐어요. 네. 그 이유가 장애인 야간 학교가 있는데 1월 달인데 난로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4월 달에 검정고시가 있거든요. 근데 네. 문제집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시험 준비할 문제집이요. 네. 검정고시가. 그래가지고 그거 난로 사다 드리고 그 문제집 사다 드리려고 한 달에 3번 가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정고시 준비합니까? 거기 32명 계세요. 32명이요? 그러니까 대검 10분, 고검 10분, 중검 10분. 아, 그렇게 또 따로 검정고시 준비를 하시는군요. 예. 그럼 또 한 가지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어요? 아까 문제집 사시고 또 난로 사고 또 한 번 그러니까 하셨다 그랬죠. 원래 일정인 그 볕바락이라는 곳에 볕바라기. 예, 그 시설 이름이 볕바락인데 네. 그 자폐증인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 방문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3번을 가게 됐으니까 예산이 초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방문이 1월 31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돈을 많이 너무 썼다 걱정하고 있는데 1월 31일에 128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 번에. 네.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그게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불이시네 그럼? 예. 네네. 근데 그럴 바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인데 뉴욕에 사시는데 소문을 들으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제일 제이미 교포인데 소문을 들으셨대요.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무슨 상금으로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물 타신 거를 모두 그 저희 통장으로 한 번에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니까 정말 많은 돈이 생기는구나. 네. 되게 놀랬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2번 했지만 이럴 때 3번 해도 역시 좋은 일 하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자폐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데가? 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난방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폐아들이 찾아가셨을 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안 먹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배가 정말 너무 먹어가지고 벽지도 뜯어먹거든요. 걔들은요. 예. 네. 지각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걔네들은 먹을 걸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폐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까 저 장애 인식 체험 강사라는 걸 하신다고 그랬죠? 예, 예. 주로 어디서 하세요? 맨 처음에 시작은 서울에서 했어요. 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취지가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과천에서도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서울처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과천에서는 과천여고, 그러니까 여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거기도 나가게 됐고요.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학생들한테? 제 그 교환 그 주제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가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러셨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24살까지는 걸어 다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다 멀쩡한 사람들도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예를 들자면 강원래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 네네. 그러니까 강원래는 척추 중에서 가슴 부분을 부러져서 팔은 쓰잖아요. 강원래 씨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목이 부러져서 팔도 못 쓰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휠체어를 한 30대 가져가요. 가져가서 휠체어 한번 타보고 그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가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 받고 예, 그런 교육을 합니다. 저 자주 하세요? 그거는 이제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하는데요. 네. 요즘 방학이라서 쉬고 있어요. 그때 그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학생들 반응이요. 되게 신기하던데요. 본인이 누구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항상 제 옛날 사진이랑 그런 거 보여주면은 와 선생님도 옛날에 정말 걸어 다녔냐고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참 그 어떻게 생각하면 생생한 경험이고 예, 생각들을 바꿔주는 그런 예. 아주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아까 장애 아동도 방문하셨는데 예, 예, 또 미인가 장애 시설을 방문하신다 그래요? 예, 예. 저희 취지가 네. 되도록이면 어려운 곳을 도와드리자 네.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인가가 난 것보다 미인가인 곳이 더 어렵더라고요. 네, 이거 좀 설명을 하시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네. 그때 그 서울역 뒤 그쪽에 가브리엘의 집이란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상연구소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사트복도 만들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가가지고 저 파티하는 장면이네요. 아, 학생 저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이죠. 예, 저 수용시설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 특히 미인가 시설에 가서 어떤 일을 하세요? 장애 시설에 가서. 이건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하셨고.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사전 답사를 가요. 네. 답사를 가서 그 시설에 책임자분을 만나거든요. 네. 저는 탁 까놓고 얘기를 해요. 네. 뭐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 갖다 드리는 것보다 필요로 하시는 물품을 갖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한 50명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목욕 봉사나 아니면 원하는 봉사가 있으세요. 청소 아니면 저번에 청평에도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는 장작 같은 거 패주는 거 원하시더라고요. 네. 또 요번에 2월달에 방문할 곳에서는 음악회를 열어줄 걸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순천향 의대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이 자원해서 그때 가가지고 음악회를 같이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미리 미인가 시설을 남이 돌보지 않으니까 예. 이게 뭘 원하는지 알아봐서 거기에 맞춰서 예, 예. 활동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되십니까? 예, 원래 한 번인데요. 하다 보니까 두 번도 가게 되고 세 번도 가게 되고 예, 그렇네요. 그런 때 어디 가는 건 누가 정하세요? 추천을 받아요. 추천. 그래서 네. 어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람답사를 가서 더 어려운 곳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럼 나도 지난번에 좀 광화문을 지나가다 우연히 예. 그 장애인들께서 저 데모 시위하시는 걸 봤어요. 예, 예. 소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런 운동 있죠. 예, 예. 거기에 관여하시죠. 예. 예, 그리고 그 주제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상버스, 예. 대중교통을 좀 장애인 이용해달라. 그래, 그때 그 참여 같이 하셨어요? 예, 예. 네. 저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 저게 어떤 장면이세요? 저건 아마 광화문에 있는 네. 그 도로를 점거해서 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 같고요. 네. 그 장면이네요. 1월 22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작년 1월 22일에 네. 지하철역 중에서 오이도역이 있어요. 네. 거기서 노인 두 분이 그 휠체어 리프트 타고 내려오시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상을 입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외출한다는 건 뭐
뭐 죽음을 생명을 걸고 나가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리프트 때문에 사고도 났었는데 예. 왜 어떻게 좀 하면 좋겠어요? 왜 꼭 그 장애인 이동 보장권이 꼭 인정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쉬워요. 네. 왜냐하면 95년에 이미 현대와 대우에서 조선버스를 만들었거든요. 아 현대대우에서. 예. 그래서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노선 중에서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한 10% 정도만이라도 저상버스를 그 배당을 해서 운행을 하고 리프트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역마다 한 대만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면 정말 아무 곳 어디라도 웬만한 곳은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주 단순한 바람. 이미 버스도 만들어져 있군요. 예예. 네, 그것만 좀 운행하게 하면 좋겠다. 예예.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제가 듣기는 한 450만 명 정도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등록된 장애인은 네. 107만 명이고요. 네. 450만이라는 수치는 선진국에서 그 인구의 10분의 1을 그냥 장애인으로 봐요. 아 그래서 450만. 잠재적 수치가 450만이고 지금 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장애인은 107만 명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60% 이상이 예.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안 받으셨대죠. 못 받은 거죠. 네, 기회가 없고 또 사회에서 냉대도 하게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 또 배움의 장을 마련하시는 게 있다면서요. 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겨울에도 난로가 없고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0,000원짜리 문제집이 없어가지고 네. 교과서만으로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놀래고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곳이 그때 워커힐 앞에 네.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라고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들 왜 야간학교냐면 그 선생님들이 다 직장이 있으시고 그 학교에 나가시는 여기 학생이나 직장인이세요. 네. 그래서 6시 반부터 10시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주로 어떤 걸 가르치세요? 검정고시반이요. 아, 주로 검정고시반을 위한 예, 모두. 야간 학교군요. 그리고 연령대는 25세에서 43, 그 정도 되는 분들이 그 검정고시 공부를 하십니다. 혹시 그건 아세요? 검정고시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세요? 되게 대검, 고검, 중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예, 예.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분들이요? 네. 그분들은 거의 다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시험 그 예. 고등학교. 되게 몇 달 코스예요. 지금 4월 달에 검정고시반이 있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 일주일 방학하고 네. 바로 검정고시반에 설날 끝나고 바로 검정고시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달 동안 검정고시 있을 때까지 예, 2달. 2달 공부하고 예. 그 많이 붙으시는군요. 예. 네. 아, 또 저 펜싱이라는 거 아시죠? 펜싱. 예. 그 장인 펜싱 국가 대표단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사이버에 관계하신다면서요? 거기에서 제가 우선 장애인 쪽에 있는 휠체어 타는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네. 그 휠체어 펜싱 팀에 네. 선수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얘기도 하고. 네. 예. 그분들 성적이 아주 좋다면서요? 휠체어 국가대표팀들 장애인들. 대회 중에 올림픽 끝나면 꼭 뭐 패럴림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작은 대회가 아니라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도 따시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한 번 하면 금메달은 꼭 하나씩 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 올림픽 하면 바르셀로나 가시고 애틀란타에 가면 애틀란타 가시고. 네. 그분들도 다른 사람처럼 메달 타시면 뭐 보상이 나옵니까 정부에서? 대회가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그 비행기 값이라도 주는 거는 그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이랑 네. 2개 정도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 상 타봐야 보상 같은 건 없으시군요. 네, 거의 없는 걸로. 네. 그럼 어떻게 좀 사회나 정부에서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펜싱 팀이면 칼이 있어야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막대기 연습하거든요. 막대기 연습하고. 그 경기 나갈 때는 그 칼 어떻게 구해가지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는 게 아니라 군입대원을 가면은 수영장이랑 농구장이 있어요. 네. 그 중간에 복도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연습하시거든요. 장소도 없으시면 그러니까. 그리고 합숙을 하면은 선수들이 돈을 내서 해요. 그리고
그럴 형편에 지금 돼 있군요. 밥값을 그 앞에 4,000원인데 그 밥값 잡지 아줌마가 2,500원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자유로다 먹고 그래요. 참. 그래서 박찬호 그 중계권이 200만 달러거든요. MBC에서 한 $10,000만 꽂으면은 그냥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그 다음에 스파인 2000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셨습니까? 그 관여하신다면서요. 스파이니처럼 맨 처음에 그러니까 홈페이지였어요. 네. 홈페이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재활원이나 병원에서 한 명은 광주로 가고 한 명은 부산으로 가면은 아마 평생 만나기 힘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 대중교통 특성상 보고도 쉽고 그렇잖아요. 네. 동병상련이라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화방에서 정기적으로 채팅도 하고 게시판에다가 글도 남겨서 정보도 교환하고 특히나 국립재활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무료로 그 의료 상담을 해주세요. 네. 신형이 과장님이라고 무료로 해주시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돈 없고 그 집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그 아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을 위한 서명을 받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낸 게 인터넷으로 서명을 받자. 그래서 인터넷 서명도 받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고. 예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파인 2000. 예. 아주 이름이 참 의미가 심장한 것 같아요. 스파인이 척수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척수를 다친 사람들의 몸이라고 그래서 2000은 2000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0이군요. 예. 그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들이 어려운 경우가 알고 있는데 예. 좀 사회나 국가나 이런 데 바라시고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바라는 점은 아주 많은데요. 우선 지금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라 그런 비율이 2%잖아요. 네. 근데 2%를 다 안 지키고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게 꼭 기업을 탓할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닌 말로 장애인들이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다 이 머리로 하는 일인데 머리로 하는 일을 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해요. 그렇죠. 근데 학교를 못 가, 아까 말씀하셨죠. 60%가 학교를 못 갔다고요? 네.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가려면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1층에만이라도 한 학교에 하나급씩 특수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국립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학교에 1층에 특수학급을 하나씩만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권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그 모든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좀 계획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체력도 많이 딸리고 네. 그리고 또 아주 어릴 때 다쳐서 체력이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좀 무식하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건강하신 분들이 이런 장애아동 돕기나 이동권 같은 데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바라시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실 거고. 예. 오늘 그 왕태윤 씨를 뵈니까 사실 누가 장애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밝은 표정으로 아주 용기 있게 도전하시는데 모든 일이 잘 되실 것 같고 우리나라도 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좀 꼭 한번 왕태윤 씨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